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정다영입니다. 저희 방송은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내 주식 주요 이슈들에 대해 알아보고 자세한 질문을 통한 본부장님의 견해와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김보냉칼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철 본부장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철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했습니다. 투자는 뜨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차가운 머리로 한다.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거라는 걸 누구나도 알고 있었어요. 여론조사 추이를 보더라도 이거를 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야지 이게 맞는데 종목은 안 가더라고요. 이유는 있습니다. 내내 토론, TV 토론 내내 아주 맨날 싸우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책이 전혀 이슈를 못 받았는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됐죠.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고 나서 관련주들이 지금 연 이틀 동안 지금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폭등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기서 뭘 하신 건가요? 여기서 수익을 왕창 내셨어야 돼요. 지금 지수도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물론 지수가 지금 올라가다가 조금 깔아앉았습니다. 지금 살짝 지금 좀 밀렸는데 지금 그래도 어제 오늘 합쳐서만 코스피가 한 4% 올라갔고 코스닥도 거의 한 3% 가까이 올라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세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 과연 얼마나 수익을 냈을지 저는 좀 수익을 많이 냈어야 정상이다. 그리고 여기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사실 제가 엄청난 선물을 드렸습니다. 코나이라는 선물을 드렸거든요. 코나이 6월 2일 날 제가 얘기 드리고 매수하자 해서 얘기 드린 다음에 어떻게 됐냐? 어제 오늘 해가지고 어제 상한가 어제 이제 방송했던 6월 4일 날 상한가 6월 5일 날이 오늘 제가 방송 녹화하고 있는 오늘 27%까지 갔다가 지금 지금 19% 20%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 정도 선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 이틀 동안 그냥 수익 난 게 지금 3일 총 3일이죠. 상거래일 동안 수익 난 게 지금 한 60%가 넘어가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같이 함께 하셨어야 된다라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참고로 저도 역시 저는 차가운 머리로 미리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6월 4일 날도 제가 투표를 하고 우리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분들한테 제 투표 인증샷을 올려드렸어요. 올렸더니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종목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더니 자꾸 제 시계만 얘기해가지고 제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투표에서 향후 정책주가 어떻게 돼 있냐가 더 중요한 거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또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 같이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투자는 차가운 머리로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본부장님 이재명 대통령 관련주로 엄청난 수익을 내주셨는데요. 자세한 수익률 브리핑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실 수익률 브리핑 간단하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참고로 있는 거 다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자, 일단 하나 오션입니다. 하나 오션 일단 수익 실현 하고요. 125%에서 마감한 거 그냥 그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대신 HD 현대중공업을 들어간 상태고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현재 약 한 30% 가까이 수익을 냈다가 조금 다시 조선주 살짝 밀렸어요. 밀려가지고 지금 수익 급등했다가 지금 조금 밀린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현재 HD 현대중공업도 또 수익률이 한 25% 넘어가 있는 상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밀리면 사는 거다. 밀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라 그냥. 자꾸 된다는 거 자꾸 다른 생각으로 안 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얘기 드리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제가 203%에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다시 200%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급등하고 있어요. 참고로 얘기 드릴게요. 미국에서도 자기들 자주포 만들기 귀찮아가지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를 미국에서 지금 사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사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이 정도면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 천하통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늦지 않았다. 밀리면 사는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현재 보유 중인 우리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셨던 우리 가족분들하고는 현재 지금 작년 9월 30일부터 얘기 드려가지고 지금 현재 200% 가까운 현재 수익률 현재 기록 중이다. 이렇게 잔량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절반 정도 투시 실현했고요. 자, 그다음 코나입니다.
이거 참고로 이거는요 3월에 했던 거예요. 3월에 했던 코나이로 약 89% 수익을 현재 거의 거뒀고요. 그리고 이것도 한 번 더 들어가서 또 상한가로 수익 냈고요. 그리고 코나이 뒤에 보면 더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코나이가 어디 있냐면요. 밑에 보시면 자 참고로 요거는 제가 이건 따끈따끈하게 6월 2일 날 팍스경제TV 인베스트이너 팍스 인베스트이너에서 제가 코나이 누가 당선되더라도 추가로 추경을 하면은 이거 무조건 올라간다. 참고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당선되자마자 뭘 했는 줄 아세요? 당선되자마자 야근을 하셨어요.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그날 호텔에서 샴페인을 드셨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야근을 하셨습니다. 야근하셨는데요. 일단 야근에서 얘기 나온 게 뭐였죠? 비상경제 대응 TF를 긴급 행정명령으로 서명하고 트럼프처럼 그렇게 하지도 않아. 트럼프는 막 행정명령 사인한 거 다 TV에서 찍게 하고 사인한 다음에 펜 집어 던지고 펜 너 가져라. 몽블땡 펜이거든요. 하나에 막 100만 원짜리 하는. 그 펜 이렇게 집어 던지면서 가져가라. 막 이러면서 이런 쇼맨십 하지도 않았어.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조용히 행정명령 서명하고 열심히 야근했어요.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TF 구성해가지고 뭘 했냐? 2차 추경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차 추경을 한다는 건 뭐냐면 1차 추경이 사실 1차 추경할 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었거든요. 탄핵 정국 때 1차 추경을 들어갔었는데 그때 1차 추경이 금액도 뭐 크진 않았고 근데 하지만 그 추경에 지역화폐가 들어갔었어요. 그럼 코나이가 무슨 종목이죠? 지역화폐 관련주예요. 지역화폐 관련주인데 지역화폐를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이 코나이에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코나이가 이미 1차 추경 때 들어갔어요. 그럼 2차 추경 때는요? 안 들어갈까요? 당연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도 당연히 들어갈 거기 때문에 오늘 급등을 했고 지금 연 이틀 급등하면서 저희 수익률이 65%입니다. 물론 지금 가격이 조금 더 떨어졌어요. 지금 조금 더 밀려가지고 지금 7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수익 잘 난 겁니다. 여러분. 코나이로만 약 한 150% 가까이 수익을 냈네요. 올해만요. 네. 자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뭐 짜잘한 종목들은 짜잘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앱노 수익 냈고요. 참고로 SAMG 엔터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약간 대선 정책주로 제가 저출산 관련주로 가지고 나왔던 종목인데 140% 수익을 내고 완료했는데 이건 죄송해요. 더 갔어요. 지금 더 가고 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이거 미리 팔아서 너무 미리 매도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앱노 32% 수익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자 하나엔진 23.4% 현재 수익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신한 인버스 0.5 곱하기 S&P 500 빅스 S&T 선물 ETN 이름 길죠? 한마디로 이거 무슨 뜻이다? 주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거다. 미국 S&P 500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그런 이제 ETF 상품인데 ETN 상품인데요. 이것도 17.4% 수익을 냈는데 이것도 정말 죄송해요. 매도하고 더 올라갔습니다. 약 30%까지 갔어요. 제가 미리 매도한 제가 바보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자 BHI입니다. 원전 관련주죠. 자 BHI 원전뿐만 아니라 발전소 부품 관련주기도 하다 보니까 발전소 수주가 많아가지고 장장 지금 4월 25일 날 제가 얘기 드리고 이거 2025년인데 제가 2024년을 잘못 썼습니다. 제가 잘못 쓴 거고요. 2025년입니다. 자 BHI 장장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2달째 돼가고 있는데 지금 한 68%째 68%인데 거의 70% 왔다 갔다 오늘 70% 잠깐 뚫었거든요. 뚫었는데 오늘 다시 밀리더라고요. 오늘 원전 수주 내용까지 나왔는데도 좀 밀리는데 그 내용은 제가 또 다시 뒤에 자세히 얘기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AI 소프트웨어 탑 10 이건 뭐냐면 미국의 AI 기업들에 대해서 제가 미국에 직접 그 AI 종목들 투자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ETF 상품이 있다. 이걸 투자하면 미국 AI 기업에 투자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드렸는데 이것도 현재 지금 17% 넘는 현재 수익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이제 코나이까지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수익을 이렇게 냈는데 참고로 많이 빠졌어요. 여기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VT도 빠져 있고요. 뭐 종목 더 있는데 너무 많은데 제가 이거를 다 참아 넣을 수가 없다.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하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던 종목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다 대선 정책 관련주였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난리가 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도 같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부장님 수익률 리뷰까지 들어봤는데요. 한화오션 120%가 넘는 수익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0% 넘는 수익률, 또 코나아이로는 89% 넘는 수익률 기록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나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내고 계신데요. 저희 본부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본부장님과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는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박지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돌아온 외국인입니다. 작년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그리고 탄핵 이후 조기 대선까지 국내 증시는 계속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시달렸습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선을 확정하면서 이 길고 길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는데요. 탄핵 전국만 봤을 때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 선거 전까지 이 외국인 투자자들은 무려 20조 원을 순매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틀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2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을 하면서 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월 증시에서 장 후반에 조금 과열된 듯한 모습까지 보일 정도로 이 국내 증시 대통령 선거 이후 증시가 전혀 다른 세계 같은 모습인데요. 대선 이후 지수 급등을 예측했던 김정철 본부장님의 자세한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정부 정책 수혜주들 급등세, 향후 전망은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부터 이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유력시 되었는데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사실 정책 관련주들이 전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이 정책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업종 섹터로는 AI 소프트웨어, 지주사, 지역화폐 관련주, 이 경협주들이 초강세를 보였고 그밖에 반도체와 2차 전지, 조선, 방산주 등 이 전 방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방송에서 지난주에 이 대선 관련주들을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서 코나이 등 종목들이 수익률을 50%를 넘어섰는데요. 5일에는 초반에 움직이지 않았던 경협주들까지도 이 줄줄이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정부 정책 수혜주들에 대해서 잠시 후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 우여곡절 끝에 성사입니다. 체코의 두코바니 원자료 2기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한국 수력 원자력과 함께 이 팀코리아가 수주를 받았지만 프랑스 전력공사가 지속적으로 이 체코 정부의 계약을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체코 원전 수주가 불투명한 상황이 지속됐는데요. 또 체코 법원에서 계속해서 기각이 되다가 이 프랑스 전력공사의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면서 원전 수주가 확정이 되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체코 행정법원이 이 가처분을 최종 파기함으로써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이 한국형 원전 2기를 공급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힘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메타가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 이 원전 회사와 계약을 하는 등 최근 원전에 대한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가운데 이 국내 원전 관련주들 향후 전망에 대해서 김정철 본부장님과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당선을 확정하면서 길고 길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후 이틀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은 2조 원 가까운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희 본부장님 역시나 정확하게 대선 이후 지수 급등을 예측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본부장님?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그 이재명 대통령 당선자가 정확하게 대통령이죠. 대통령님이 네. 당선되자마자 제가 이렇게 찍었어요. 제가 이렇게 오. 새벽 2시 반. 오. 새벽 2시 반에 딱 새벽 2시 더 반에 제가 확대해 주셔도 이거를 될것 같은데. 이걸 찍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떤 거죠? 이걸 딱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딱 이게 새벽 2시 반이거든요. 새벽 2시 반에 이렇게 딱 찍어놨습니다. 제가 이렇게 찍어놨는데 왜 찍어놨냐? 제가 이때 물론 이분을 지지해서 그런 거 절대 안 지지해서 그런 거 없어요. 그때 바로 목욕을 재개하고 제가 경건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를 켜고 급등할 종목이 뭔지 경건한 마음으로 그때 찾았던 종목들이 지금 우르르 다 폭등하고 있습니다. 와. 그 전부터 미리 찾아놓기도 했지만 그때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우린 그런데 제가 꼭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자 뭐 이거보다는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좀 그래도 좀 좋게 해달라.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어도 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똑같이 했고 이준석 뭐 후보가 대통령이 됐어도 전 똑같이 했을 겁니다. 똑같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이날 얘기 들었던 종목들이 우르르 좀 급등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한번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국내 증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좀 보면 좋겠는데 시장을 보시면 일단 자 지금 외국인이 오늘만 7천억을 순매수하고 있죠. 7천억 코스피에서 7천억 순매수, 코스닥은 별로 사고 있지는 않지만 자 그럼 어제까지 한번 볼까요? 어제부터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8천억, 코스닥에서 1,500억 합치면 약 2조 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2조 원 순매수 이제 확인했죠, 여러분? 어제 오늘이 2조 원 순매수.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땠는지. 비상계엄이 터진 12월 4일부터 터진 그 다음 날인 12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5월 30일까지. 외국인이 얼마를 팔았죠? 18조 원을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2조 원을 팔았어요. 합쳐서 약 20조 원을 넘게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벌어진 그 달부터 5월 말까지 무려 외국인이 20조 원을 때려 팔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돼서 대통령 되자마자 외국인이 방향 틀어서 어제 오늘 2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20조 판 거 10분의 1 다시 되돌렸어요. 단 이틀 만에. 이걸 뭘 뜻하는 줄 아십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 삶의 지론이 있어요. 제 삶의 지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돈과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거짓말 절대 안 합니다. 정말 착한 아이예요. 돈은 얼마나 착한 줄 아십니까? 돈은 그냥 거짓말 절대 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론이 있어요. 뭐가 잘 안 될 때는 항상 돈이 좀 모자랐었을까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맞아요. 진짜인데 이거는 자 여튼 그러면서 이제 돈은 거짓말하지 않죠. 그래서 그럼 지금 외국인 투자자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길 바래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이유가 일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없어졌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 그래서 향후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먼저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름답게 그려놨죠. 여기다가. 이 위로 라인을 그려놓지는 않았습니다. 2800위로는. 이게 대통령 선거 끝나면 여기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게 바로 2835포인트입니다. 이제 라인을 이제 오늘부터 다시 그릴 거예요. 더 그릴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이때 이제 이게 트럼프 관세 문제가 터졌을 때죠. 그때 터졌을 때 크게 밀렸고 그 전저점은 이때입니다. 이때는 언제냐? 비상계엄 터지고 나서 국회에서 1차로 탄핵이 부결됐을 때 그때가 가장 최악으로 밀렸었고 그러니까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때 탄핵을 당하고 탄핵으로 물러나는 걸 원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러니까 우리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갑자기 비상계엄을 해. 근데 그게 합당해. 그게 함정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이런 나라에 누가 투자하냐고요. 아무도 투자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되는 그런 과정을 원했던 거고요. 그게 전저점이었고 그 전저점은 관세 협상으로 관세 전쟁이 터졌을 때 그때 좀 밀렸었고 그걸 이제 회복하면서 V자 반등이 거의 나오고 거기에 뚫고 더 올라간 겁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거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이제 자기가 먼저 이제 전화 못 걸 자존심상 그러니까 이제 PTXS 국방장관이 뭐 한마디 합니다. 누가 봐도 우리나라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누가 봐도 우리나라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중국이 자꾸 주변국들에 개입하고 그러면서 주변국들이 놀아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우리나라한테 너네 그러지 마. 라고 한 얘기고 어제 이제 백악관에서 축전이 날라왔는데 뼈 있는 말을 합니다. 뼈 있는 말을 해요. 역시 또 중국 얘기를 또 꺼냅니다. 그래서 축하할 거면 그냥 축하만 하지. 뼈 있는 저 참고로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얘기 좀 드릴게요. 그 주기로 한 돈은 좀 줍시다. 근데 아니 삼성전자 6조 원 아직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미 상무부에서 그 삼성전자한테 보조금으로 줘야 될 6조 원을 또 안 준다고 떼쓰고 있어요 또. 아니 말이나 좀 지킵시다 좀. 말이나 좀. 다른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그래서 현재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 코스닥 좀 약합니다. 좀 덜 올라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코스닥을 구성하고 있는 3대 섹터가 있는데 첫 번째가 2차전지, 두 번째가 제약바이오, 세 번째가 반도체 소부장인데 이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사실 지금 주가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코스닥의 탄력이 좀 약하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는 지수 플레이를 할 때는 코스닥 지수는 2차전지 쪽이 좀 올라올 때가 그때가 타이밍인데 오늘 좀 올라왔어요. 예. 어제 오늘 올라왔거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만 딱 따지고 보면 에코프로 어제 오늘 조금 올라왔거든요. 정말 대폭락하고 진짜 발톱에 때도 안 되는 만큼 살짝 올라왔어요. 지금. 여러분 이게 2차전지의 반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2차전지 반등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현 정부 이재명 대통령 신정부 내에서 2차전지는 좀 그래도 수혜받을 가능성은 있다. 왜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들 보면은 정책들 보면은 저탄소,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쪽 부분에서 좀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이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인지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제가 얘기 드릴 거고요. 앞으로 지수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제는 속도 조절하지 않을까.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어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죠. 너무 급격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횡보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라인, 제일 중요하게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이 있습니다. 이거는 갭으로 떴기 때문에 갭은 매울 가능성이 좀 있어요. 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 깨지면 안 되는 라인이 바로 출발했던 2740포인트입니다. 2740포인트 횡보하는 구간에 2740포인트로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할 때 이 라인만 깨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지수 5천을 내게 했는데 그래도 3,500은 가겠죠. 그래서 5천을 내게 했는데 안 가진 않겠죠. 자 윤석열 정부 때 주가지수 얼마 갔냐고요? 보여드릴까요?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주가지수 안 까먹으면 다행이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때가 요때예요. 2022년 요때인데 어때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마이너스로. 이거 탄핵당할 때가 12월이니까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그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좀 비교를 좀 해볼 텐데 제가
비교하지 말라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니 비교를 해봐야 그래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는데 자 화면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차트 화면을 좀 보시면은 차트보다는 그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료 화면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편할 분도 계실 텐데 자 제가 얘기 드릴게요. 숫자와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아까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 봤죠? 그럼 숫자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이 GDP 성장률입니다. GDP 성장률. 자 문민정부 시대 때부터 볼게요. 군사조건 제외할게요. 군사조건 통계 데이터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 보시면은 자 김영삼 정부 때 GDP가 올라왔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IMF 맞아가지고 폭락했죠 GDP. 그 김대중 정부 때 쭉 올립니다. 예, 올라왔어요. 올라서 끝났어요. 자 김영삼 정부 어디죠? 전 국민의힘 쪽이죠 다. 예. 국민의힘 쪽이 옛날에 그 한나라당 김영삼 대통령 때. 자 그다음 김대중 대통령 때가 민주당이죠 이쪽이. 예. 자 그다음 노무현 대통령 때 경제 성장률 이렇게 5% 이상을 찍었습니다. 5%가 이게 5%거든요. 자 참고로 얘기할게요. 노무현 대통령 때가 우리나라 마지막 제대로 된 5%를 찍은 해요. 기저효과 빼고. 예, 마지막 5% 찍었던 때가 이때고요. 자 그다음 이명박 대통령 지금의 국민의힘 쪽인 이명박 대통령도 어떻게 됐냐? 취임하자마자 경제 성장을 폭망했죠. 예, 바로 폭망하고 그 다음에 자 AI가 요즘에 너무 AI가 잘 돼가지고 말만 들어도 AI가 막 나타나요. 잠시만요. AI 좀 끌게요. 이 AI가 이게 힘드네요. 예. 네, 요즘 AI들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좀 밀린 자 이명박 대통령이 딱 한 해만 딱 이거 기저효과로 근데 워낙 전년에 안 좋아가지고 기저효과로 좀 올라온 거 빼고는 그냥 폭망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폭망. 자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때 안 좋았다 이걸 근데 다시 올려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살짝 나은 정도가 됐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는 뭐였죠? 그냥 말할 필요도 없죠. 자 참고로 얘기 드릴게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경제 성장률이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 지수도 최악이었고. 자 그다음 이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지수가 어떻게 갔는지를 좀 보면은 자 군사조건 제외하고요. 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한 달 뒤에 4.9%가 올랐고요. 그 다음에 3개월 뒤에 0.9, 6개월 뒤에 14.9%가 올랐고 1년 동안 32%가 올라서 대통령이 당선된 그 해에 상당히 좀 괜찮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상승세를 보여줬고 노무현 대통령 역시 당선되고 나서 주가 상승률이 1년 동안 14%를 찍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주가 상승률 마이너스 36.8%. 근데 이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좀 억울할 수 있어요.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해 주고 자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껌딱지처럼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움직인 게 없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당선되고 나서 1년 동안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습니다. 예, 안 움직였고 문재인 대통령 때 역시 당선되고 나서 6개월 내가 제일 좋았고 1년 동안 그래도 주가 상승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때 아무런 이슈도 없었는데 마이너스 7.8%예요. 주가 상승 1년 동안. 자, 그럼 이 통계를 봤을 때 그럼 저는 뭔 통계를 원하느냐? 숫자는 왜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냐? 이른바 진보 정부, 보수 정부 때 주가 상승률 좀 보면 평균적으로 어디가 낫더라? 진보 정부가 낫더라. 경제 성장률도 진보 정부가 더 낫더라. 그럼 결론은 뭐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중도와 보수를 다 끌어안겠다고 하지만 원래 진보 정부잖아요. 그래서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숫자를 외국인이 모를까요? 외국인도 이 숫자를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올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지수가 향후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서
속도 조절이 조금 필요하다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 함께 세워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 이 정책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방송에서 대선 관련주들을 미리 이야기 드리면서 이 코나이와 다른 종목들 수익률 50%를 가볍게 넘어서고 있는데요. 신정부 정책 수혜주들 어떤 걸 더 봐야 할까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여기 PD 스태프분들이 놀랐어요. 제가 정책 관련주 가지고 나오니까 좀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대선 때 이게 민감하니까. 근데 그거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다 폭등했거든요. 지금 다 폭등했는데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은 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갖고 나오면서 정리를 좀 했습니다. 좀 보면은 자, AI 관련주들이죠. AI 관련주들 얘기가 100조 원 투자하겠다. 물론 저는 이 100조 원이 여기 민간 투자라고 써놨잖아요. 그렇죠? 민간에서 100조 원을 투자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목표치는 100조 원인데 정부에서 투자하는 거는 100조 원은 말도 안 되고요. 왜냐하면 한 해 우리나라 예산이 600, 700조인데 그중에 6분의 7분의 여기다 어디다 쏟습니까? 여기다 어떻게 쏟아요? 그럴 수는 없다. 민간에서 과연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건설 통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정책 관련주로 제가 얘기 드렸던 것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왜냐하면 AI 데이터 센터를 서남해안에 지으려면 그 근처에 풍력지대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풍력 발전이 돼야 전기가 있어야지 AI 데이터 센터 돌리니까. 그러면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제가 얘기 드렸던 거고 그래서 CS윈드 하나솔루션 어제 6월 4일날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고성능 GPU 칩 5만 개 이상 확보하겠다. 국가 AI 데이터 직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을 보면 AI를 국가 주도로 좀 해보겠다는 건데 뭐 사실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뭐 민간에서 알아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근데 민간에서 투자할 여력이 없다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이 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래 관련주들 중에 뭐가 있었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자. 어제 오늘 가장 그래서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솔트룩스 한번 보시면 솔트룩스가 지금 어제 상한가 못 갔군요. 어제 한 19% 18% 오르고 오늘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쭉 밀렸어요. 쭉 밀렸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솔트룩스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그다음 AI 소프트웨어 관련주 솔트룩스 말고도 뭐 있냐 코난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코난 테크놀로지 어제 상한가 갔거든요. 코난 테크놀로지 어제 상한가 가고 오늘 추가 상승하고 한마디로 이틀 연속 수익률 중에 코나이를 이기는 종목은 별로 없었다라는 거. 근데 코나이 우리가 잡았다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자랑 한번 다시 한번 하고요. 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마음의 AI 이런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1차로 반응했다는 거. 그럼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중에 저는 신기하게도 이 종목이 안 갔다는 게 참 신기하거든요. 바로 엠노입니다. 엠노가 안 가고 있어요. AI 소프트웨어 중에 탑 오브 탑인데 여기가. 그 다음에 엠노하고 도존비존 이렇게가 지금 가장 저는 AI 소프트웨어 중에 가장 최고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큰 종목들이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엠노나 도존비존 그 다음에 LG CNS 이렇게가 제가 봤을 땐 가장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가장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들은 다 등짝 크고 LG CNS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엠노를 보자. 가장 왔다 갔다 크게 하고 있는 종목이 엠노니까 우리 엠노를 좀 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엠노는 제가 이거 공개 종목입니다. 여러분 공개해드릴게요. 엠노 제가 봤을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월요일 장 시작하자마자 그냥 매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 화면을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다시 한번 보면 좀 빨리 할 텐데 나머지는 엔터 관련주도 K컬처 엔터 관련주 오늘 계속 잘 가고 있어요. 조금씩 급등보다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고 가장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미스터 블루를 가장 얘기하고 싶은데 미스터 블루가 사실 중국 관련주기 때문에 사실 저는 뭐 미스터 블루가 엄청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다만 테마성으로 한번 또다시 뜰 수는 있다. 어제 오늘 좀 움직이긴 했는데 여기서 추가로 더 갈 가능성이 있고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래서 미스터 블루 정도 우리가 또 같이 추가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 자 미국에서 K9 또 사겠다잖아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세계 곳곳이 전쟁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우크라이나가 전 영화에도 나올 스토리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자, 러시아가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했죠. 그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우크라이나가 휴전협상 하루 전날 1년 반 전에 준비했던 1년 반 전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러시아로 몰래 침투해가지고 1년 반부터 거기 있었어요. 거기 있어가지고 드론을 200~300대를 러시아 본토 안에서 차로 몰래 날라가지고 드론 200~300대로 동시에 일제 공격을 실시했는데 러시아 공군기지를 거의 초토화시켰습니다. 러시아가 그날 하루 6월 1일, 2일 단 하루 만에 날린 전투기, 전폭기, 전술기 합쳐서 9조 원을 날렸어요. 우크라이나의 대승을 얻었는데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여러분 방산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최근에 이 드론전이 상당히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드론 관련주를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차트로 얘기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에이럭스가 최근에 움직이고 있거든요.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에이럭스 같은 경우도 여러분 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이시언 시스템, 드론 관련 시스템 이건 드론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드론 소프트웨어 관련주인 제이시언 시스템도 향후 우리가 상당히 좀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드론을 공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안티 드론을 잡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웨이비스 같은 안티 드론 관련주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럼 이 종목 중에 그럼 어떤 걸 보나요? 제 마음이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야 이 중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공략하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 보시면은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크게 얘기 드릴 거 없는데 소상공인 지원 여기서 코나이가 나왔던 거예요. 이게 추경 관련한 내용. 그 다음에 소비 촉진 역시 지역 화폐 코나이. 이 두 개가 코나이 관련 코나이뿐만 아니라 지역 화폐 관련 몇 개 더 있는데 대장주 코나이만 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주식시장 요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주식시장 선진화,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그 상법 개정, 그 다음에 주가지수 5천의 공약을 걸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증시 부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려면 뭐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저 PBR 관련주, 지주사 관련주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주사 관련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이따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외교 한반도 온실가스 이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여기에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생에너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좀 해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들 아직도 늦지 않았다 그런 종목도 여러 개 있는데 그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제가 시든 종목으로 또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풍력, 자, 신재생 에너지 아까 정책에 있었죠. 자, 서남해안 대규모 풍력단지를 만들려는 이유는 뭐다? 서남해안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를. 그러면 이 풍력 글로벌 1위인 이 회사, 우리나라 회사가 글로벌 1위예요. 자, 정고점을 돌파해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한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됐는데 첫날 움직이더니 그 뒤로 안 움직여요. 지금 사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풍력 피팅 관련주 성감밴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거 갈 수밖에 없다 같이 엮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 종목명 알려드릴 거고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또 있죠. 제가 원전 건설사고요. 경협 최대 수혜주입니다. 경협 오늘 JST나 경협 관련주 오늘 급등했거든요. JST나 경협 관련주인지 우리 MC님 잘 모르겠죠? 부속 브랜드인데. JST는 아시죠? 부속 브랜드는. 근데 그게 경협 관련주인데 왜냐하면 공장이 옛날에 개성공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협 관련주인데 오늘 경영 관련 JST나부터 해가 좋은 사람들 경영 관련주 상한가 갔어요. 다. 그 다음에 자, 경영 관련주 중에 가장 최대 수혜주고 원전을 건설하는 회사 건설사입니다. 또 저 PB와 관련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다 엮여 있다. 이 종목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이 종목도 종목명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정부 정책 수혜주들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관련한 히든 종목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히든 종목의 정확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는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이 성사가 되었는데요. 국내 원전 관련주들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체코 원전 수주 과연 독일가 약일까? 독일가 하고 써놨잖아요. 제가 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써놓은 겁니다. 자, 아랍에미리트의 바라크 원전 이후 16년 만에 우리나라가 체코 두쿠바니 원전을 수주했습니다. 수주했고 수출에 성공했죠. 자, 원래는 체코 법원이 프랑스 원전 회사가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처분을 인용을 해가지고 계약이 정지돼 있었는데 체코 법원이 가처분 결정이 이거를 원래대로 하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런 공공이익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이 가처분을 무효화시키면서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두코바니 원전의 5호기와 6호기를 우리나라가 건설하게 됐는데 요게 이제 계약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은 체코의 또 테물린 원전이 있는데 테물린 원전의 3, 4호기도 우선 협상권까지도 같이 현재 취득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2개를 짓지만 최대 4개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요. 2기가 총 25조 원 규모고요. 자, 원래 26조인데 그 사이에 원화가 강세가 돼가지고 26조에서 25조로 바뀌었습니다. 예, 그리고 2029년에 착공해서 36년에 상업 운영 예정입니다. 최대 40조 원까지 우리가 수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근데 이게 원전 건설비가 최근에 더 듭니다. 왜냐하면 유럽 같은 경우는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안전 규제를 더 강화해가지고 이중 경납 설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경납 설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건설비가 더 들겠죠. 공사비가 더 듭니다. 그러니까 많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건설사 역량이 탑계급이긴 한데 건설 비용하고 차관 가능성. 그러니까 이거를 체코가 야, 우리 돈은 없어 일단. 너네가 일단 만들어줘. 그리고 나중에 전기세로 니네가 회수해가. 라고 해버리면 이것도 문제 있다.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이 체코 원전 수주를 아주 그냥 마음대로 한 거예요. 완전히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그냥. 최대한 원전 수주 따려고 사업성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든 해가지고 그냥 자랑하려고 딴 거예요. 근데 그래서 현재 그렇게 많이 안 남는다라는 거. 자, 차관이 아닐 경우 한전기술 같은 경우 연간 매출액 500억 발생하고요. 차관일 경우는 매출액이 오히려 손해겠죠. 지은 돈이 더 들어가니까. 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비스도 엔진 한 기당 200억씩 수익을 날 가능성이 높다. KPS도 대우건설도 약간 각각 200억씩 수익낼 가능성이 있다. 차관이 아닐 경우. 근데 차관이면 이것조차도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자,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우진 보겠습니다. 우진. 예, 오늘 4%밖에 안 오르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뭐 보성파워텍 원전 하면 상한가 가야 되거든요, 이 종목. 원전 얘기만 나오면 순단식 상한가 가는 종목인데 오늘 마이너스죠, 오히려. 그렇죠? 오늘 잘 가고 있는 건 두산 에너빌리티 뭐 이 정도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 3%, 4%. 그다음에 BHI도 그냥 아침에 상승폭 다 반납했어요. 예, 마이너스 1%죠. 자, 원전 관련주 체코 원전 수주하고 아무 관계 없다. 예, 그냥 아무 상관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때문에 가는 거다?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에 막대한 전력이 필요해서 미국이 지금 현재 메타가 SMR 관련해서 SMR 원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 이슈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체코 원전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체코 원전 오히려 발목이나 안 잡으면 다행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얘기 정리해드리고 여러분 원전 관련주들 다른 종목 SMR 관련주 위주로 봐야 된다. 그럼 SMR 관련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원전 관련주들 향후 전망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박지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날부터 야근한 이재명 대통령 2차 추경 가시화 관련 수혜주는입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진 이번 대통령 선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자마자 첫날부터 야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이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며 책임자는 물론 실무자까지 불러서 회의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는 경제 대위기라는 인식 속에 이 각 분야별로 현황을 보고받고 2차 추가 경정 예상안을 짜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게 되면 2차 추경이 가시화되면서 이 관련주들이 오늘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2차 추경에 대한 업종과 섹터 그리고 관련주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통화. 과연 관세 전쟁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제네바에서 열렸던 관세 합의가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다면서 이 시장을 다시 한번 불안하게 만들었는데요.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과 직접 대화를 원하면서 트럼프와 시진핑의 전화통화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4일에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이 되면서 다시 관세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향후 관세 전쟁에 따른 투자 전략 잠시 후에 알아보겠고요. 세 번째는 경기 침체인가 연착륙인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이번 주 증시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 발표인데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실 때쯤은 이 미국의 비농업 고용자 수와 또 실업률 데이터가 나온 상태일 겁니다. 예상치가 현재 13만 명으로 전월 17만 7천 명보다 더 낮은 상태인데요. 15만 명 이하로 나오면 이 시장에 충격을 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부 효율부에서 본격적인 감원이 이제 고용지표에 잡히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번 고용지표가 얼마나 선방을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미국 고용지표와 향후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 국내 증시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왔는데요. 바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4일에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25%에서 50%로 인상이 됐는데요. 이 관세 전쟁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철강 알루미늄 관련주들 포스코 먼저 볼게요. 포스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포스코홀딩스 관세 얘기 나오고 나서 지금 주가가 하락했다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지금 다시 또 올라오고 있죠. 근데 관세 여파는 여러분 예전에 트럼프 일기 때 우리나라 철강 알루미늄 관세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국하고 협상해가지고 쿼터제를 했어요. 이런 방식으로 풀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그것 때문에 포스코홀딩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현 정부가 신정부가 딱 대통령이 이제 있으니까 미국하고 협상해가지고 현재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낮춰주는 대신 쿼터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고받고 하는 몇 가지 협상 전략을 같이 해서 일괄 타결하려고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희망으로 현재 오르고 있다라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 희망 가지고 여러분 매수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떤 거다? 2차 전지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현대해처 같은 경우는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미국에 공장을 세운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 현대해처를 조금 더 나은 겁니다. 현대해처 보시면 아시고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관세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철강 관련주를 볼 거면 차라리 현대해처 좀 보는 게 낫고 근데 현대해처는 너무 무거운 종목이니까 이쪽을 좀 보기보다는 사실 저는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를 좀 보는 게 낫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는 어차피 북극 항로까지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신정부 정책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관세 협상 때 이게 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래스카 프로젝트 관련주들인 대표적인 동양철관 제가 지난주에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동양철관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현재 지금 뭐 보합권입니다. 그리고 동양철관 아직 움직이지 않았는데 곧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세아제강이 중요한데 세아제강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세아제강보다는 지주회사 관련 수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세아제강 지주를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세아제강 지주를 볼 수 있는 게 낫다. 이 두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전쟁에 대한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고용지표와 향후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고용지표 일단 한번 보셨는데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용지표 지금 이 시간이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보셨을 텐데 고용지표가 저는 이번에 13만이 비농업 13만 나오는데 13만보다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고용지표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거고 다음 주에 일단 물가 상승까지 추이까지 보겠는데 미국에 있는 관세나 지표 영향보다는 지금 당분간은 우리나라 신정부 출범에 대한 정책 수혜가 더 많을 거다. 그래서 정책 관련주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미국장 영향이 조금 덜할 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또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고용지표와 향후 증시 일정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알아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얘기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들 하단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셔서 자세한 내용까지 받아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